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구리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문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앞에 이준규 선생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부분이 뭐 남아 있는가 싶습니다. 네,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너무 어려운 해부학책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이건 설명하기가 너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모식적으로 잘 나와 있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들고 오기도 했고요. 앞에서 아마 기본적인 그 척추 해부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이렇게 망곡 볼록하다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저는 좀 허리 쪽에 조금 집중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디스크는 목에도 있고 등에도 있고 허리에도 있는데 왜 허리 쪽에 가장 많이 디스크 이야기가 하냐라면, 첫 번째, 등은 좀 단단하게 안정적인 구조로 돼 있고요. 목은 가동성은 큰데 그렇게 체중 부하가 많이 안 걸려요. 머리 정도밖에 없으니까. 허리는 그 윗부분, 목부터 해가지고 머리부터 해가지고 목 등까지 한 대부분의 체중을 부하를 거기서 받고, 뿐만 아니라 허리는 또 가동성도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탈이 나는 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엉덩이뼈, 꼬리뼈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골절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디스크가 없어서 보통 디스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 전반적인 척추뼈에 대한 설명은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허리 디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옆에 이렇게 섬유륜이라고 돼 있고 또는 섬유태라고 하는데, 옆에 이렇게 테두리로 연부 조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말랑말랑하게 충격을 받아도 그거를 충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몸에 무거운 체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얘는 부드러운 애라서 움직임도 가능해서 이런 뼈 사이에 위치해서 척추뼈의 움직임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역시 정상적인 척추 구조물이며, 그리고 네, 바로 만약에 그런 정상적인 척추 구조물인 그 디스크가 만약에 찢어져서 탈출이 된다면 그건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인식하게 됩니다. 일단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주요 원인, 아까 설명드렸던 척추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이 위치해 있고요. 그게 사용하다가 보면 또는 충격을 받다 보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 보면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점점 안에 있는 수분도 빠지고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주변에 있는 섬유륜도 점차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에 말랑말랑한 수액이 탈출되는데요. 이 탈출되면서 그 앞에 있던 신경들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 다발이라든가 신경 뿔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르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증상은 보통 허리 통증이라든가 엉치 다리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 하면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1번은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정상적인 형태에서 점점 이제 수분이 빠지게 되면서 그 바깥쪽 섬유륜으로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점차적으로 점점 나빠지는 사진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척추 디스크 높이 차이도 생기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 과정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한 단계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는다고 앞에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섬유륜이 조금씩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이렇게 디스크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예 섬유륜을 뚫고 나오면서 이 수액이 완전히 나오게 돼서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아래 또는 디스크가 여기서 찢어져서 나오게 돼서 아래 또는 위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면서 증상들이 더 복잡하게 이어지게 되고요. 또 디스크가 딱 터져서 중앙에 있는 디스크도 있고 약간 옆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또 증상도 다양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인도 알았고 그러면 디스크 탈출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에 대해서 위험인자들이 알려져 있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습관적인 자세 불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세 불량이기도 하고 뭐 물건을 들거나 활동하면서 점점 디스크가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복부라던가 등 뒤에 근육이 탄탄하다면 그런 충격이라던가 디스크에 전해진 충격이라던가 그런 퇴행성 변화가 덜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충격을 디스크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역시 디스크가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자체가 워낙 몸에 과부하를 주는 거다 허리에 많은 그런 과부하를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좀 자주 병변이 생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언급됩니다. 흡연술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몸이 많이 무거워지게 되면 역시나 허리 디스크에 많은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 부분도 있고 정신적 사회적 문제도 있다는데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나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 허리의 통증을 좀 더 극심하게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들, 그 습관적인 자세 불량 이와 비슷한 부분에 뭐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들고 와봤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이렇게 확 굽혀서 하게 되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가 많이 부하가 하기 때문에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상해서 디스크가 탈출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을 많이 겪게 되시고요. 앉아 있을 때 보통 똑바로 잘 안 앉아 있죠. 학생 때부터 좀 잘 안 지켜졌던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다리를 꼬면서 앉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그리고 또 목을 많이 이렇게 내고 앉는 분이 있는데 이건 목 디스크 위험성이 되는 자세고요. 또 앉을 때 여성분들 또는 예전에 앉을 때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모아서 앉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되면 요 척추가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또 디스크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고개를 쫙 내밀고 걷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목이 안 좋은 자세입니다. 대표적인 자세들을 대표적으로 허리라든가 목에 무리 가는 자세들을 보여드렸고요. 요겁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어떤 자세에서 얼만큼 허리에 부하가 더 많이 가나 또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높아지나 요거 연구해 봤었는데 서 있는 역시 누운 자세가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하고 서 있는 자세는 그 다음인데 이제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면 디스크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된 사람들은 몸을 숙일 때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은 몸을 숙일 때 척추관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덜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몸을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로서 걸어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많습니다. 역시 선 자세에서 몸을 숙이는 것도 허리에 디스크 압력이 높은데요. 거기다 무거운 물건까지 든다면 훨씬 더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서 있는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에서 허리에 더 압력이 높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신 분들이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역시 앉은 자세에서도 앞으로 몸을 숙이는 행위 또는 숙여서 물건을 드는 행위가 이렇게 허리에 압력이 많이 높게 됩니다. 또 그리고 잘 때 뭐 무릎을 약간 높여가지고 무릎에 베개를 받치고 자면 좀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허리에 압력이 덜 전해지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되는 근거가 되고요. 네.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면 허리에만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엉치랑 다리에까지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엉치 다리 통증은 다른 정형외과적으로
골반이라던가 다리에 문제가 있어도 생기긴 하는데 허리 디스크는 허리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엉치 다리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특이한 경우는 허리 통증은 또 덜하신데 엉치 다리 통증 또는 다리 끝에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들, 아까 말씀한 통증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특이한 게 디스크가 크면은 통증의 크기도 큽니다. 근데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작게만 엄청 작은 디스크가 딱 신경에 딱 끼어 있는 경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오십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금 침습적인 방법으로 디스크를 빼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디스크가 탈출됐을 때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보통 신경이 많이 압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해 있다는 거죠. 그런 신경이 상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시리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무디기도 하고 남의 살 같고 살이 따갑고 찌릿찌릿하다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의 증상도 동반되시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허리 쪽 이야기만 하니까 발목, 발가락의 위압감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지에 힘이 좀 덜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허리 디스크 탈출증 환자가 왔을 때요,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 중에서 아예 한쪽 다리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전반적인 하지 위압감을 오시는데 그건 조금 경우의 수가 다른 부분입니다. 다리 아예 아파서 그쪽 다리를 지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두 달간 그 다리를 쓰지 않게 되면 불용성 위축이라 해가지고 근육이 이제 안 써서 줄어들어서 힘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스크 탈출이 흔하지는 않은데요. 탈출되어 가지고 크기가 크거나 또는 어떤 중요 부위에 위치하게 되어서 대변 소변 누는데 좀 힘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또는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디스크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하시거나 또는 다리, 발가락 또는 발목에 위압감이 있으시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는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응급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런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크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저희는 보통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환자, 근데 바로 탈출증 환자라고 하기보다는 환자가 왔을 때요,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눠봅니다. 어떻게 증상이 생겼고 언제부터 생겼고 증상은 어떻게 하고 어떤 증상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환자분의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를 저희가 손으로 검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추가적인 검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아까 대화 나누면서 환자분의 증상을 체크하고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떻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면서 대략 디스크다 아니다 협착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라면 디스크에 관련된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도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불편해지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람은 디스크 탈출증이다 하면은 엑스레이 검사 또는 CT, MRI 검사 등을 진행해서 병변의 위치라던가 병변을 어떻게 해주면 치료해주면 좋아질까를 연구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보통 일반적인 가장 간편한 검사법입니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부분이고요. 척추뼈의 정렬을 계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휘었는지 옆으로 휘었는지 또는 허리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쏟아져 있어야 되는데 전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소실이 되어 있는지 또는 척추뼈가 이렇게 정렬이 바르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 또는 이 삐뚤어진 뼈가 이렇게
위아래로 몸을 숙이고 펴는 동작에서 많이 벌어지는지 또는 많이 미끄러지는지 등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 장 찍어 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CT 사진입니다. CT 사진을 통해서 저희는 척추뼈와 연부 조직들 사이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디스크가 딱딱한가 또는 부드러운가를 판별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원인 부분에 대해서 황색인대가 딱딱해졌는지 아니면 후관절이 많이 두꺼워졌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경추 쪽인데요, 목뼈 쪽인데요. 목뼈 쪽에 그 척추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원래 인대 조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 부분을 좀 더 딱딱하게 변했는지 또는 부드러운 구조인지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 MRI 사진을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면 많이 찍게 되시는데, MRI는 이렇게 병변 부위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신경들의 구조물의 압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치료 방법 선정에 좀 더 많이 도움되는 영상 진단입니다. 역시 CT나 MRI는 이런 동그란 통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고요. 이거는 보통 외래에서는 검사하기보다는 입원하셨을 때 검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MRI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MRI에서 협착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이걸 통해서 좀 더 그 협착 정도가 더 심한지 덜 심한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영상 진단법이고요. 혹시는 발목, 발가락에 위압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 확실히 허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변 신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육의 문제인지 감별하는 검사고, 보통 외래에서보다는 입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이나 시술 받을 대상자들이 하지 혈관의 협착이라든가 또는 상지 혈관의 협착이 있을 경우 증상을 나타내거나 또는 수술하기에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까지 평가 가능한 초음파 검사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저희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보통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런 시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물 치료, 물리치료, 도수 치료 하면서 이렇게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하루 정도 집에서 치시다가 또는 가능한 한 이때 많이 아플 때는 이제 운동하시면 안 돼요. 휴식을 좀 취하시고 일상생활 하시고, 저희가 먹는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는데요. 먹는 약을 먹고 좀 많이 불편하시면 물리치료, 도수치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래 오게 되면 보통 병변 부위를 확실히 보기 때문에 그 병변 부위에 대해서 원인 부위에다가 간단한 주사 치료, 신경근뿐만 아니라 경막외 여러 가지 주사 치료 등을 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좀 심하지 않거나 또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응급치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보존적 치료로서 경과를 보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사라지신 시점부터 체중 조절과 그리고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요. 어떤 다른 치료보다 좀 더 적극적인 주사 치료입니다. 입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꼬리뼈를 통해서 시술하는 관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병변 부위에 카테터가 위치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물적 치료까지 같이 하고 나오게 되고요. 아까 추간근 협착증 이야기하시면서 설명하셨는데, 똑같은 이런 카테터가 들어가서 풍선으로 이렇게 공간을 좀 더 만들어내고 약물 치료를 하고 나오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디스크 치료라던가 협착증 치료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희 보존적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좀 특화된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시술입니다. 옆구리 쪽에 이렇게 내시경관이 들어가게 돼서 나와 있는 디스크를 짧은 시간 안에 제거하고 나오는 방법이고 거의 뭐 절개 1cm 미만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단방향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미세현미경으로 감압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술적 치료는 앞에서 협착증 하셨던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간단한 보존적 치료와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증례 2개 정도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내시경 치료했던 사람이고요. 그 옆구리로 내시경 들어가가지고 치료했던 사람이고 51세 남자분이었고 허리 통증하고 오른쪽 엉치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셨어요. 통증 발생하신 지는 한 2주 정도 되셨다고 하셨고 근데 예전에 여기 전반적으로 2, 3번, 3, 4번 요렇게 넓게 감압술을 했던 분이셨는데 디스크 증상은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어가지고 MRI 찍어봤더니 이 디스크가 나와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지만은 저희는 옆구리 내시경으로 넣어가지고 디스크 제거하고 하루 만에 퇴원하셨어요. 허리, 엉치, 다리 통증 다 좋아지셔가지고 요거 수술을 했던 부분도 저희는 이렇게 간단한 시술로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들고 온 증례 자료 환자 그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좀 많이 나오는 행동이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하게 발생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운전 자세가 좀 앉은 자세로 좀 장시간 동안 앉아 있는 자세잖아요. 그렇게 통증 발생했고 조금 나았다가 운전하니까 또 더 심해져 가지고 오시게 됐는데요. 거의 뭐 걸으시질 못하시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원인 부위를 보니까 여기에 디스크가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딱 나와 있었고 저희가 그 옆구리로 내시경 들어가가지고 디스크 제거해드리고 역시나 통증이 허리 통증, 오른쪽 엉치 통증 호전돼서 하루 만에 퇴원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큰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증상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CT 사진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건 목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목 뒤에 부분이 딱딱하게 변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식습관이다, 유전의 문제로서 그렇다라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은 저희는 이제 수술적 치료라든가 또는 간단한 시술로도 경과를 보고 있긴 한데 향후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더 저희 개발하고 있는 연구가 더 진행되면 어떤 약물적 치료라도 주사 치료라든가 간단한 치료도 치료가 가능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건 앞으로 향후 미래 이야기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